오늘 방송을 하나 뭐 어제 했으나 뭐 큰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방송 내용에서. 자, 먼저 오늘 제목으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뭐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했지만 이번 3월 대선 구도와 결국 문재인 대 박근혜 대통령의 어찌 보면 2차전? 탄핵은 뭐 문재인이 쪽이 주도한 게 아니니까 2012년 대선 이후에 한 9년 만에 이제 2차전의 양상으로 간다는 건데, 이게 이번 대선뿐이 아니라요. 지난 지자체 선거 총선, 사실은 다 이제 탄핵 무효를 외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 선거 구도는 결국 문재인과 박근혜 구도지, 이 중간에 이른바 이 기회주의 사탄파, 뭐 태극기 변절자, 여긴 변수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지난 총선 때가 그랬었는데, 지난 총선 때 결국 박 대통령이 이 조원진의 이 관계 문제 때문에 등판을 안 했죠. 등판을 안 해버렸기 때문에 총선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이 압승했죠. 지자체 박 대통령 등판 안 했죠. 문재인이 압승했지 않습니까? 결국 문재인 세력에 맞서서 붙으려면 박 대통령 등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등판하지 않고는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아마 우리 독자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이 윤석열 지지자들이 지금 아마 가장 고조가 되는 발전기가 지금 가장 고조가 되는 시기예요. 근데 미리 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대선 후보 되면 이 컨벤션 효과 때문에 한 10에서 20% 이상 차를 벌릴 거고, 그러면 그걸 빌미 삼아서 문재인이 이재명을 잡을 거고, 이재명을 잡는 그 순간까지 이제 이 윤석열 지지하는 변절자들이 최고의 발전기를 지낼 건데, 지금 그렇게 가는 거죠. 다만 이제 조금 사실 이 최음제 먹은 개돼지들도 좀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 20% 이상 앞서는 대선 주자가 왜 김종인이라는 그 할아버지와 그 젊은 할아버지 이제 이준석이 이 두 놈한테 꼼짝을 못 하는지 지금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상하다. 왜 저럴까? 그거 하나 빼고는 이제 윤석열이 이미 이겼다, 99% 이겼다 해서 뭐 얻어먹을까? 지금 윤석열 캠프에 핵심층 말고 뒤에 들어간 저 태극기 변절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핵심 캠프가 아니고 뒤에 외곽에 붙어서 껴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우리 윤석열 되면 뭐 해먹을까 지금 그런 논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좀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아니 왜 저거를 김종인과 이준석이가 다 먹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사람과 이 개돼지와의 차이는 왜를 따져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왜 김종인한테 꼼짝을 못할까? 윤석열이는 거기서부터 답을 풀어나가면 답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마주할 현실과 진실이 두려운 거죠. 그냥 개돼지처럼 윤석열 만세 불러서 해먹을 것만 생각하면 행복한데 왜라고 따지기 들어가면 이거는 살벌하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람과 개돼지의 차이예요. 사람은 엄중하고 냉혹하더라도 그 현실을 마주 봐야 되는 거고, 개돼지들은 그냥 배만 부르면 좋다 이런 거고. 그게 일반 시폭 독자와 다른 보수파리 유튜버 독자들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이제 문재인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이 월요일 날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상당한 일이죠, 이거. 자기가 대선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무슨 대선 토론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한다고 지금 4일째 지금 칩거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 성공 여부 따라 임기 말 국정 운영에도 영향, 정치적 승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임기 이제 3월이 뭐, 임기가 5월까지긴 맞지만은 3월에 대선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저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이가 지금 둘 다 헤매고 다녀서 그렇지. 한 놈은 지금 감옥 갈 것 같고 지금 한 놈은 선대위도 구성 못 해가지고 졸졸매서 그런 건데, 원래는 여야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그럼 맞붙을 거 아닙니까? 그때 임기가 끝나요, 대통령은.
그때 이미. 지금 문재인은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여야 돼요, 이게. 근데 이 토론에 따라 국정 운영의 영향을, 아니, 뭘 더 하려고, 뭘 더 하려고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쳐, 이 토론회가. 어? 정치적 승부? 이건 맞지. 그러면 뭘 위한 정치적 승부냐, 도대체. 그래서 2대1 기사, 나는 그냥 스페이트라 해서 아마 이 기사는 아마 청와대에서 홍보자를 뿌렸을 텐데, 300명의 패널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서 자유롭게 토론한다. 한마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 도발적인 질문은 청와대가 조율을 해서 던지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이 중요한 질문 사항이 대장동 수사와 윤석열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대통령은 요 질문 하나랑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어떻게 할 거냐 요 질문 하나. 지금 제가 볼 때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쇼고 필요 없는 것들이고. 자, 청와대 관계자는 시나리오를 미리 지금까지 시나리오 다 미리 짜가지고, 기자간담회대로 다 짜놓고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말할 수 없어. 준비할 게 많은 상황. 다 짭니다. 다 짜서 합니다, 이거. 아킬레스건이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그냥 사기쳐서 넘어가면 되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요, 지금 이, 국민과의 대화 요 관련 기사에서 이상하게 이 사면이랑 이 대장동 관련 게 안 나와요. 한마디로 요거를 기자들한테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자, 어쨌든 문재인 지지율이 40%를 지키고 있기에 국민과의 대화라는 이벤트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국민과의 대화와 연결된 두 가지 사건이 좀 터졌는데 어제 이 임종석 문재인 정부의 매듭은 불행한 역사 마감하는 대사면 이렇게 제목을 뽑은 매체들은 전부 다 친문 매체입니다. 임종석이가 여러 얘기했거든. 임종석이가 이제 얘기한 핵심은 문재인 정권 끝까지 지지해달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정권 교체도 없고 정권 연장도 없다. 새로운 정권에 들어서는 거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잘 보면은 대통령제에서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네. 자 보세요.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는 부당하고 불편하다. 정권 교체도 정권 재창출도 적절치 않은 표현하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대통령제에서 차기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잘했으면은 정권 연장 재창출, 문재인 정권이 못했으면 정권 교체. 그래서 사실 여당 대선 후보는 현존하는 그 정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정권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면 제 아무리 뛰어도 안 돼요. 정권 연장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난 이제 오바마하고 맥케인이 붙었을 때 맥케인이 앞서고 있었거든요. 오바마에. 근데 갑자기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면서 그냥 이걸 부시 정권이 통째로 뒤집었으니까 맥케인이 선거운동도 못하고 오바마에 깨져버렸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정동영하고 이명박이 막 붙었을 때 노무현 지지율이 5%였어요. 5%. 정동영이 무슨 짓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왔단 말이죠. 근데 무슨 정권 교체도 아니고 정권 재창출도 아니고 왜 이런 얘기 떠듭니까? 왜 이런 얘기 떠들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금 문재인의 전략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문재인이 정권 교체도 아니고 정권 재창출도 아니고 이상한 지금 그 김동연이라는 그 허수아비 내보내서 당장 김동연이 정권을 잡아버리면 이게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이상해지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임종석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해줄 수 없는 것인가. 마지막까지 문재인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철이 이 정무수석도 마지막까지 문재인은 박수받게 해달라. 원래는 대선이 시작되면서 사라져야 될 인간이 더 열심히 튀어나와서 한마디로 문재인 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권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지금 대권을 정권
한마디로 재창출을 하려는 거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재창출이 아닌 걸로 만드는 게 지금 이들의 목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는 사람은 아는 표현들을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데 피난민의 아들이 쓰는 종전선언. 지금 종전선언 이거 지금 뭐 베이징 저 동계올림픽 전에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제 마지막 이 대선을 앞두고 승부를 걸게 이 종전선언과 불행한 역사를 마감하자는 대사면 요거 두 개라는 거 아닙니까? 요 두 개는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딴 놈도 아니고 지금 비서실장 출신에다가 지금 이번에 종로 출마할 자 아닙니까? 문재인의 대표 선수로. 이자의 입에서 대사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지난번 이낙연이 할 때는 1년이나 남았었기 때문에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막 지금 넘어갔는데 이제는 어제 최대집 후보가 얘기했듯이 이제 크리스마스 사면이 아니면 안 돼. 마지막 남은 이 시점에서 비서실장이자 종로 재보선 출마자가 될 임종석이가 대사면 얘기했다는 얘기는 사면 한다는 얘기죠. 이러고 또 안 한다? 이러고 또 안 한다? 그럼 임종석이가 이제 선거 나가야 되는데 지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사실은 저 이낙연이가 몰락한 것도 그때 사면 얘기했다가 문재인이가 뒤집어 씌워서 그거 덮었었다가 그냥 이재명한테 밀린 거 아니에요. 그걸 뻔히 본 임종석이가 또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이번에는 문재인한테 답 들었겠죠, 확실하게. 그럼 이 정도가 나왔으면은 보수 매체에서 쫙 써줬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친문 좌익 매체들이 이렇게 쓰고 조중동에서는 이걸 안 써요. 이렇게 안 쓰고 또 보수파리 태극기파리 유튜버 중에서 신일식 대표 한 명만 이걸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에 줄 서 있는 범보수 위장 세력은 정권의 2인자인 비서실장 출신의 종로 재보선 출마자가 질렀는데도 안 써, 이거를. 그 얘기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는 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싫은 정도가 아니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악몽이야, 이 자들에게는 지금. 박 대통령 사면 얘기는.